코너 속의 코너. 2023년도 문희호 징어를 찾아서 공식적인 일부. 오늘 과연 2년 만에 문희호 징어를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기대 충만해 희망 가득한 곳 그 첫 캐스팅. 자, 가즈아. 2023년도 문희호 징어를 찾아서 2부. 이곳은 경남 남해군에 위치한 대지포 방파제 인근 대지포천이 바다와 맞닿아 있는 끝부분. 문희호 징어 포인트로 아주 전국적으로 소문이 자자한 곳이다. 하지만 소문이 전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까지 났다고 해 내가 못 잡으면 소문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현재 시간 7시를 조금 넘긴 시간. 얼른 낚시를 시작해서 해 떨어지기 전에 후딱 문희호 징어 한 마리 잡아냈으면 좋겠다. 자, 그럼 문희호 징어를 한번 모셔내볼까. 가지고 나온 애기를 교대해가면서 탐색해보지만 소식은 전혀 없다. 본인의 원대한 계획은 해 떨어지기 전 한 마리 잡아내는 것이었는데 해는 눈 깜짝할 새 떨어져 버리고 이 컴컴한 어둠 구석에서 나 혼자 이러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현재 들물 상황이라 그것 하나 믿고 바라보며 열심히 낚시 중인 것이다. 하지만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낚시를 해도 문희는 못 잡을 듯한데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면 문희호 징어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동한 포인트는 대지 포방파제에서 거리상 가까운 노구 방파제. 노구 본방파제가 인근의 T자 모양의 방파제로서 이곳도 문희호 징어 낚시로 유명한 곳이다. 물은 현재 신나게 들고 있다. 이 들물을 따라 문희호 징어도 같이 따라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먼 바다에서 연안으로 들어오기 싫은 모양인지 여기도 입질이 없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디 어려운 문희호 징어 낚시 일세. 내가 낚시를 특출나게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형편없게 못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관심을 가지고 도전한 어종은 웬만해서는 잡아내는데 이놈의 문희호 징어는 진짜 안 된다. 아무튼 오늘 밤 궤도 안 하는 문희호 징어에게만 올인했다가는 개털드는 상황. 2023년 10월 7일 토요일. 이곳은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이곳에 온 이유는 요즘 이 부근에서 문희호 징어가 하도 많이 올라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다. 나와 인연도 없고 궁합도 잘 안 맞으며 나만 쏙쏙 피해 딴 사람들에게만 잡혀주는 문희호 징어. 2년 동안 문희호 징어에게 무시당하며 괄시받고 산 세월을 생각하며 집에 있는 문희호 징어 장비들을 그냥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싶었으나 최근 갑오징어에 나름 괜찮은 조항들로 얻은 자신감으로 속는 셈치고 또 도전을 하는 것이다. 이망할 문희호 징어 꼭 잡아보고 싶다. 채비를 준비하는데 소문 듣고 온 포인트에 바람이 좌에서우로 불고 있다. 아, 문희호 징어 낚시에서 바람이란 놈은 쥐약 중에 쥐약인 것이거든. 바람 때문에 캐스팅 비거리가 전혀 나오질 않고 있다. 거기다가 라인이 바람을 타 오른쪽으로 늘어진다. 슬랙 라인의 텐션을 잡기 위해 위를 감아보지만 감으면 또 바람에 의하여 라인은 늘어져 버린다. 비거리도 안 나와. 라인 정리도 어려워.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그래도 씨알은 작지만 문희호 징어의 개체수가 하도 많다고 하니 그 중에서 애기를 보고 미친 듯이 달려들 놈이 한 놈쯤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낚시를 해보는 것이다.
최초 낚시하려고 했던 포인트는 우측에 위치한 저쪽의 항이었으나 낚시하는 조사님들이 몇 분 계셔서 이곳으로 온 것이다. 그나저나 문희호 징어의 반응이 전혀 없다. 바람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혹여나 애기 색상을 교체한다면 이놈들이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애기 교체를 해본다. 3.0호 전갱이 색상의 킬로우 타입. 자, 애기야, 바람 뚫고 날아가 문희 한 마리 모셔오렴. 한 목줄이 터져버렸다. 전갱이 색은 내가 제일 아끼는 애기였는데 바람 때문에 할 수 없이 포인트를 이동한다. 이곳은 가인 보부군 갯바위. 포인트에 낚시하는 조사님들이 너무 많아 자리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테트라포드로 이동한다. 개인적으로 테트라포드에서 낚시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문희호 징어가 날 테트라포드에 서게 만든다. 문희호 징어, 그 무엇이라고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짓을 자발적으로 하게 만드는지. 아무튼 이곳은 바람이 불지 않는다.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깨끗한 물색. 어느 것이 하늘빛이고 어느 것이 바다빛인가. 맑고 깨끗한 바다. 여기서 문희호 징어 한 마리 올릴 것 같은 이 느낌. 올리기는 개뿔이다. 전혀 입질이 없다. 현재 만조를 찍고 지난 시간이 30분째. 그냥 오늘 난 낚시는 여기서 접는다. 저녁에 오랜만에 출조를 하시는 자반나 피싱TV의 자반나님과 동출 약속이 있다. 오늘만 동출한 게 아니다. 최근 2번을 동출하였고 어제는 문희 삼촌님과도 갑오징어와 풀치 낚시를 3명이서 함께 동출하였으나 깨끗하게 꽝을 쳐버리고야 말았다. 해가지고 자반나 피싱TV님과 찾은 곳은 경남 남해군 삼동면에 위치한 양화 금방파제 부근의 작은 방파제인 청사포. 해 떨어지자 비가 내린다. 많은 양의 비는 아니다. 그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그 속담에 그 비가 내리는 것이다. 어정쩡하게 내리는 비. 오늘 저녁 낚시만큼은 어정쩡하게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 마리 걸었다. 액션 후 라인의 텐션을 잡기 위해 지그시 채비를 끄는데 무게감이 들어왔고 쪽쪽 당기는 어신의 챔질을 한 것이다. 2021년 추석 연휴 이후로 잡은 문희호 징어. 비록 씨알은 작지만 감개가 무량하다. 이걸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인내와 체력과 헌신이 뒤따른 것인가. 보라, 이 씨알작은 문희호 징어를 내가 잡은 것이다. 내가 나라엔 경사요 가문엔 영광이요. 내게는 자랑인 이 문희호 징어. 지난 서러움의 세월을 이 콩만한 문희호 징어로 다 보상받은 것이다. 자신감이 업되어 또 잡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이 흩날리는 가랑비. 현재 내게는 낚시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보다 더한 기상악화에도 난 꿈쩍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폭우야 쏟아져라. 바람아 몰아쳐라. 그런다고 내가 문희호 징어를 못 낚아낼 사람일 소냐. 문희호 징어를 잘 잡아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상여건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콩만한 녀석들은 바글바글 할 것이다. 놈들은 또 나의 화려한 샤크리 액션에 정신을 고반하여 채비를 물어줄 것이다. 액션 후 라인에 텐션을 잡으며 채비를 지긋하게 끌어준다. 그러나 반응이 없다. 그런데 반응이 자반나님께 들어왔다. 이만한갑다. 장장 6개월 만에 출조하셔서 한수하시는 자반나님. 오늘 이 포인트에 문희호 징어의 평균 씨알이 이만할 듯하다.
비는 그칠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내리고 있다. 몸이 약간 꿉꿉해져 온다. 이제는 그만 내렸으면 좋겠는데 비가 내려도 무늬 징어를 잡아낼 자신은 있으나 내 몸의 연식이 이제는 비 맞으며 낚시하는 것을 감당하기에 약간 무리가 오는 나이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이틀 전에 수면 내시경까지 하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쓸만한 몸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몸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이다. 오늘 건강하다고 나의 육체를 막 복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키트, 아직 쓸만한 몸뚱아리로 무늬 징어의 입질을 또 받아내고야 말았다. 본인이 무늬 징어를 잡아봐서 아는데 이 느낌이면 필히 감자보다 작은 사이즈인 것이다. 더 작아졌다. 내가 이만한 녀석 잡는 사람이 아닌데 더 큰 걸 잡았던 사람인데 거만히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아무튼 당일 연속 2마리나 잡아내다니 내일은 이렇게 장한 나 자신을 위해 맛있는 소고기를 구워 먹을 것이다. 고양아 그거 보고 와라. 방생 실패. 고양이가 눈독을 들인다. 다시 내려가 녀석을 물에 넣어준다. 이제 무늬 징어 원 없이 잡을 만큼 잡았으니 긴장을 풀고 쉬엄쉬엄 낚시를 해야겠다. 본인은 공부보다 무늬 징어 낚시가 참 쉬웠습니다. 무늬 징어 낚시란 그까이 거 대충 뭐 이렇게 캐스팅하고 로드 흔들다가 멈추기를 반복하다 보면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오늘만 사는 사람입니다. 2년 동안 무늬 징어 못 잡아 고생한 거 이제는 생각도 안 납니다. 무늬 징어 입질이 하도 없어 당일 2마리 잡아낸 애기로 교체한다. 오늘의 교자 애기 전갱이색 3.0호 쉘로우 바이. 낮에 미조에서 한 마리 깨끗하게 날려먹고 철수길의 낚시점에 들러서 또 한 마리 구입한 것이다. 이놈 안 샀으면 어쩔 뻔했냐. 아 그런데 부표를 걸어버렸다. 절대 빠지지 않는 내 애기. 또 채비 애기 살려야 손실이다. 되는데. 애기 살려야 되는데. 결국 끊어먹어 버렸다. 그리고 현재 간조가 코앞인 시간이라서 그런지 무늬 징어의 입질은 전혀 없는 실정인 것이다. 아, 홍만한 녀석이라도 잡힐 때 더 집중해서 잡아낼 것을 그랬다. 비가 와서 몸도 꿉꿉하고 그리고 물이 빠져 낚시도 안 되고 철수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오늘의 낚시는 여기까지만. 네, 쭉 당겨야 돼. 네 물래? 줄까? 물걸 지금 빨리 그 자리 그대로. 예. 낮은 데 있네. 수심이 얕은데. 예. 카메라를 세워볼까? 예. 여기서 이쪽을 보고 뜬 이렇게 입질이 지금 3번 받았거든요. 계속적인 무늬 징어의 숏바이트. 무늬 징어가 있긴 있는데 후킹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어신이 미비하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채비를 쭉 밟고 달리는 게 너무나도 힘차다. 그런데 후킹이 안 되는 것이다. 과연 이 숏바이트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것인가? 현재 시간 만조를 딱 찍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다. 액션 후 초래대를 슬그머니 당겨준다. 아이 또 놓쳤다.
또 숏바이트로 끝나고야 만다. 채비는 시원하고 깔끔하고 박력 있게 끌고 가더니만 바늘에 안 걸리네. 놈에게 농락당하고 있다. 사람 환장할 지경이다. 기회는 또 올 것이다. 기트의인가. 아, 젠장하. 정면에 있는 통발 밧줄을 걸어버렸다. 내가 걸고 싶은 것은 무늬 징어지 이것이 아닌데 오늘도 애기 한 마리 수장시켜버린다. 여지껏 수장시킨 애기값만 따져도 조만간 중고차 한 대 살 금액은 다 되어갈 듯하다. 정면에 통발 위치를 확실히 확인 후 캐스팅을 한다. 좌우 통발을 샤샤샥 피해서 안전한 지점에 제대로 애기가 날아갔다. 계속해서 숏바이트 났던 지점을 공략. 비록 숏바이트지만 입질이 계속 들어오니 희망적이라 말할 수 있다. 놈은 계속해서 잼만 날린다. 이러다가 조만간 놈은 한 번 큰 걸 날릴 것이다.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놈의 깐죽대는 잽을 다 맞아주고 있는 것이다. 한 방 큰 거 날려봐라. 그때 난 카운터 펀치를 날려 내 놈을 다운시킬 것이다. 기트. 나의 카운터 펀치에 제대로 걸려버렸다. 확실히 걸어버렸다. 애기 바늘에서 빠질 무늬 징어는 절대로 아니다. 며칠 전 잡은 녀석보다 살짝 큰 녀석이다. 사실 말이다. 무늬 징어의 숏바이트를 기술적으로 극복해 잡아낸 게 아니다. 놈이 마음 잡고 제대로 애기를 공격하는 바람에 그냥 걸린 것이다. 작다. 아닌데 아래 그만하나. 그거 크네. 이야 축하합니다. 의지의 한국인. 촉수 있는가 보이소. 촉수 2개 다 있나. 이야. 계속해서 입질이 잘 들어온 연안 쪽을 공략해 얻어낸 결과 본인의 무늬 징어 낚시는 화려한 샤크리로 멀리 있는 녀석을 불러와 잡아내기보다는 이곳저곳을 쑤셔보면서 무늬 징어가 있는 곳을 공략해 잡는 방법인 것이다. 일명 찾아가는 서비스라고나 할까. 자반나님도 연안 공략에 동참을 하신다. 수심은 얕지만 분명히 무늬는 있다. 기트. 자반나님의 오늘 첫 무늬 징어 손맛. 로드의 림새를 보아하니 본인이 잡아낸 녀석과 씨알이 비등비등할 듯하다. 자가도 몰라오면서 꾹꾹 차며 반항이 심한 무늬 징어. 이 맛에 무늬 징어 낚시를 하는 것이다. 모습을 드러내는 녀석. 내가 잡은 녀석이랑 씨알이 똑같다. 가을 표준 사이즈의 무늬 징어. 축하드립니다. 우리 남은 시간 또 한 번 잡아내 봅시다. 현재 중날물 시간대. 연안에서의 입질이 귀신같이 뚝 끊겨버렸다. 외항 쪽으로 자리를 이동해 낚시를 해봐도 무늬 징어들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한 마리 더 잡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밤 기회는 이제 끝나버린 것인가. 밤 11시까지만 죽기 살기로 낚시를 해 한 번 더 손맛을 보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가 끝인가 보다. 오늘만 낚시할 것도 아니니 안 뽑히는 뽕 그만 뽑기로 하고 다음 출조를 기약하며 여기서 낚시를 끝내기로 한다. 오늘 놓친 것까지 다치면 총 6마리 잡는 것이었는데 많이 아쉽다. 당일 오후 6시 자반나 피싱TV의 자반나님과
경남 남해군 삼동면 양화 금방파제 부근에 문의호 징어 출조를 나왔다. 계속적으로 이 포인트에 출조하는 이유는 시간대별, 물대별에 의한 문의호 징어의 활성도를 체크해보기 위함이다. 실은 말이다. 다른 포인트에서 꽝칠까봐 무서워 조항이 좋은 포인트만 찾게 되는 것이다. 최초 3.05 쉘로 타입 고등어색 애기를 사용. 그리고 오늘 원줄을 갈았다. 합사 0.6호에서 0.4호로 교체. 비거리가 많이 늘었다. 힘 좀 더 주면 채비가 3,000포까지 날아가겠네. 왔어요. 시작하자마자 어이구. 잡았나님의 이틀. 출발이 좋다.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문의호 징어를 잡아내시다니. 이런 상황은 문의가 많던지 문의호 징어 낚시에 고수시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모습을 드러내는 문의호 징어 녀석. 오션 괜찮다 그래도 귀엽다. 내 가슴에 불이 붙는다. 오늘 출조 문이 타작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로 말이다. 타작할 기대로 낚시를 시작했는데 해가 져도 입질 한 번 못 받았다. 아직 물때가 아닌가. 좀 더 기다려야 하나. 방파제 계단으로 들물의 상황을 체크하면서 이 계단만 물에 잠기면 입질이 들어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낚시를 하는데 계단 2개가 잠겼는데도 조용하다. 물이 찰 만큼 찬 상황. 지금부터 입질이 언제 폭풍처럼 들어올지 몰라. 카메라를 세우고 촬영을 하면서 낚시를 해나간다. 이 고유함, 폭풍 전야라고 생각한다. 입질이 전혀 없어 연안 제방으로 이동해 낚시를 해보기로 한다. 이틀 전 연안에서 입질이 잘 들어왔던 경험이 있어서 이동한 것이다. 제발 좀 말이다. 사람이 이렇게나 노력을 하는데 숏바이트라도 좋으니 반응을 보여야지. 이렇게나 쌩까고 있으면 안 되지 이놈들아. 아무래도 오늘의 양화금은 아닌 듯 싶다. 이 주위에서 뺑뺑을 돌며 낚시를 한들 성과는 없을 듯 싶은데 완전히 포인트를 이동해야 될 듯하다. 어디로 포인트를 이동해야 문의호 징어를 만날 수 있을까? 그래, 이곳과 가깝고 많은 문의호 징어 조사님들이 찾는 그 포인트. 물때 좋을 때 얼른 이동해 오늘 문의호 징어 한 마리라도 꼭 잡아내보자. 이동한 포인트는 대지포 방파제 부근. 대지포천이 바다와 맞닿은 방파제도 아니고 뚝도 아닌 곳에서 자리를 잡고 낚시를 시작한다. 카메라가 꺼진 상태에서 문의호 징어의 숏바이트를 받아냈다. 이곳에서는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한 마리 덜어낼 듯한 부푼 희망이 생긴다. 하지만 현재 물이 많이 빠져나간 상황이다. 거기다 수심도 얕고 돌들이 많아 애기가 많이 바닥에 쓸린다. 이런 와중이라 애기 손실이 신경 쓰여서 밑걸림에 걸리지 않기 위해 조심해서 낚시를 해나간다. 조심이라는 게 별 거 없다. 애기를 될 수 있는 대로 바닥을 안 찍게 하는 것이다. 스테이 시간을 10초 이상 주지 않는다. 이래선 낚시를 할 수 없다. 다시 양화금으로 돌아갈 수밖에. 양화금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일단 늦은 시간이라 낚시를 길게 하지 않기 위해 타이머를 설정한다. 12시 반까지 낚시를 하려면 1시간 10분만 낚시를 하면 되는 것이다. 시간 카운터 시작. 대지포에서 벌레가 되어버린 내
전갱이색 3.0호 쉘로 타입 애기. 이 채비로 지금부터 원테이크이다. 이 채비 날려먹으면 바로 집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 내 무늬오징어 한 마리 잡아내면 씨알 관계없이 거기서 낚시 종료. 마음이 급하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는데 돌아갈 시간마저 없는 것이다. 방파제 내외항을 초스피드로 탐색해보지만 포인트 도착해서 물 빠져나간 꼬라지를 보니 이거 다 틀린 듯 싶은데 그래도 시간은 초반대라 쉽게 포기는 하지 않는다. 방파제 맨 앞쪽에서 낚시를 해본다. 이 포인트의 이 지점에서 씨알 좋은 녀석을 잡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 씨알까진 이 상황에 안 바란다. 그냥 아무 녀석이나 잡혀주면 되는 것이다. 캐스팅 후 약 1분 가까이 애기를 침강시킨 뒤 시아크리를 시작해본다. 그리곤 채비를 아주 천천히 끌며 어신을 기다리는데 이상 야릇한 손맛이 느껴진다. 물고 있는 기가? 물고 있는 기가? 히트. 드디어 걸었다. 이놈의 자식. 왔다. 히트. 자, 깡생 한 마리. 아이가. 딱 아까 그만하네. 나이스. 축하합니다. 그래도 야, 마지막을, 예? 갑오징어 같은 느낌의 잡아낸 무늬오징어. 대각선 저 뿌리 낚시 있는데. 종료 20여 분을 남겨놓고 잡아낸 나의 승리. 이 상황을 사람들은 인간 승리라고들 한 마리 부른다. 나는 오늘 내가 무진장 자랑스럽다. 잡아라. 깜짝이야. 무늬오징어의 축하 분수쇼를 받으면서 더 이상 낚시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 길로 바로 집으로 되듯. 오늘의 1등 공신은 벌레가 되어버린 내 애기. 이거 몇 마리 더 사놔야겠다. 2023년 10월 16일 아침, 즐거운 연차 휴가를 맞이하여 아침 일찍 경남 남해군 대지포에서 무늬오징어를 노려본다. 햇살도 좋고 다 좋은데 바람이 불어 낚시를 하기에 약간 곤란함을 느낀다. 바람으로 인해 라인이 우에서 좌로 포물선을 그리며 늘어져 무늬오징어의 입질이 들어와도 파악이 힘들 듯하다. 이런 상황이라도 이 황금 같은 연차 휴가에 벼르고 나온 출조인이만큼 열심히 무늬오징어를 노려볼 것이다. 몇 번의 캐스팅, 세기의 몸통에 자상 자국이 생겼다. 바위에 찍힌 걸까? 아니면 무늬오징어의 공격이었을까? 만약 무늬의 소행이었다면 이 바람 속에서 어신을 받지 못해 놓쳤을 것이라고 본인 유리하게 생각해본다. 생각은 자연이 말이다. 그 후로 입질이 없어 낚시하던 본 포인트 왼편에 위치한 자갈밭으로 바람을 피해 자리를 이동. 거기나 여기나 바람이 불기는 똑같다. 그래도 이곳은 수심이 얕고 자갈이 많아 해만 잘 비춰준다면 수온이 빨리 오를 것으로 판단되어 탐색을 해보는 것이다. 반응이 없는 무늬오징어. 밤무늬오징어는 몇 마리 잡아봤지만 난무늬오징어는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다. 대낮에 무늬를 한 번 잡아보고 싶은데 쉽지는 않을 듯싶다. 낚시 1시간 만에 포기. 그냥 철수길에 양화금이나 들러서 갑오징어나 노려봐야겠다. 그러나 요즘 갑오징어도 만만한 어종은 아니어서 꽝을 집어야 말았다.
2023년 10월 17일 이곳은 남해상주 해수욕장 부근에 위치한 포인트이다. 이곳에서 뜻밖의 문희삼촌님을 만났다. 본인이 도착했을 당시 문희오징어 한 마리를 올리고 계셨고 그 전에 무려 6마리를 잡으신 상태셨다. 분위기가 참으로 희망적인 상황인 것이다. 내 살아생전 문희오징어 타작이란 걸 오늘 하게 될 것인가. 기대에 부푼 첫 캐스팅을 한 후 애기를 침강시키고 있다. 침강하고 있는 애기를 놈들은 군침을 흘리면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이제 시아크리를 시작하면 애기의 돌발적 움직임에 놈들은 사정없이 채비를 덮칠 것이다. 자, 시작한다. 대기 타고 있어라. 반응 없는 문희오징어. 이거 이상한데. 그러고 보니 본인이 도착한 후 문희삼촌님께서 문희오징어를 잡아 올리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이거 내가 도착하자마자 왜 이러는 것인가? 내가 불운한 기운을 몰고 온 것은 아닌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문희오징어의 소강 상태가 시작되는 절묘한 타이밍에 꽝 선생 이름 달고 내가 나타나는 바람에 이 포인트에서 만고의 역적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나는 지금 한 마리라도 잡아서 이 오해를 해명하고 싶다. 내가 아니라도 좋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아무나 한 마리라도 잡아내서 이 상황이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문희삼촌님이 낚시하던 자리에서 캐스팅을 해본다. 문희삼촌님의 기운을 받고자 여기 선 것이다. 그러나 문희삼촌님은 현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낚시에 손 놓고 계신 상황. 내 한 마리 잡아 분위기를 꼭 반전시키리라. 내일 출근 관계로 문희삼촌님은 떠나시고 혼자 사투 중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온은 더 떨어져 손이 시려온다. 지금은 소강 상태이지만 조만간 한 번은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리고 본인의 기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추위와 싸우며 낚시를 하는데 추위에는 장사가 없는 것이다. 마치 고문에 못 이겨 호위자백을 하듯 이 모든 책임이 내게 있다 받아들이며 철수하기로 한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2023년 10월 19일 아침에 퇴근하려는 찰나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진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비가 오기 전 불이 나게 출조를 하는 것이다. 남해 지족다리를 지나는데 다릿가 깃발들이 바람에 의해 심하게 나부낀다. 요즘 바람이 왜 이러냐? 도착한 곳은 경남 남해군 남면에 위치한 석방면 부근 방파제. 바람이 좌우에서 불었다 멎었다를 반복하고 있다. 포인트 바닥에 오징어 먹물로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들. 무늬 먹물과 가비 먹물이 최근 것과 예전 것이 적절한 비율로 섞여 바닥을 수놓았다.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듯하다. 그렇다면 본인도 이 바닥에 문희오징어 먹물로 피카소 뺨 때리는 걸작 작품 하나 남겨볼까나. 바람이 좌에서 불었다가 우에서 불었다가 정면에서 불었다가 그리곤 멈췄다가를 반복하고 있다. 바람이 잠시 멈출 때 후딱 캐스팅을 하고 채비를 침강시킨다. 그래서 오늘 낚시는 자연의 힘에 역행하지도 거스르지도 않고 그 힘에 순응하고 적응하며 낚시를 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바람 눈치 보면서 낚시한다. 뭐 이런 말이 되겠다. 바람이 불어 라인이 날린다. 쪼그려 앉아 초리대 끝을 수면 가까이에 두거나 물속에 잠궈버려 라인이 바람을 타지 않게 한다.
아무래도 바람 때문에 오늘 앉았다 일어났다를 많이 해야 될 듯하다. 바람이 잠잠해져 다시 일어선다.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니 머리가 빙 돌면서 어지럽다. 그러나 무늬를 잡을 수만 있다면 이 어지럼증을 정신력으로 필히 극복해낼 수 있다. 만조를 찍고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시간대가 되었다. 무늬 오징어 입질이 전혀 없다. 이 포인트에 먹물 자국들은 낮 작품이 아니라 밤 작품 아닌가. 여기는 낮에 무늬 오징어를 잡아낼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듯하다. 이 포인트 날 잡아서 밤에 한번 오기로 하고 아직 물때가 괜찮을 때 이동을 해야 될 듯한데 어디로 이동을 해야 하나. 그냥 남은 시간 무늬 오징어는 접고 갑오징어로 종목을 변경해버릴까. 이러한 고민 끝에 갑오징어는 날 잡아 진하게 낚시해 보기로 하고 인근에 위치한 무늬 오징어로 유명한 포인트에서 계속 무늬 오징어를 노려보기로 한다. 이동한 포인트는 인근에 위치한 월포 방파제 부근 갯바위. 최초 이곳에 도착하여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려고 하였으나 방파제엔 최근 새겨놓은 먹물 자국이 보이지 않아 갯바위 쪽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곳도 바람은 약간 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항상 포인트에 서면 분위기는 참 좋다. 분위기만 좋다가 끝나는 게 문제이지만 말이다. 현재 시간 13시 30분경. 낚시를 시작한 지 20분째. 현 시간부로 딱 1시간만 낚시를 해보고 오후 낚시를 종료할 것이다. 안 잡히는데 오래 낚시를 한다고 잡힐 것도 아니고 장시간 시아크리로 인해 어깨가 뻐근한 관계로 휴식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당일 오후 5시 30분. 이곳은 이틀 전 문희 삼촌님께서 무늬 징어를 무려 7마리나 잡아낸 경남 남해군 상주 해수욕장 부근 포인트이다. 바닥에 먹물 자국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낚시를 시작해본다. 현재 간조 시간이 코앞이라 수심이 낮은 관계로 쉘로우 타입 2.5호 보라 세계기를 사용해본다. 저녁 낚시에는 자반나 피싱TV의 자반나님께서 동참할 예정이다. 현재 이곳으로 불이 나게 오고 계시는 중. 캐스팅 후 3번의 시아크리. 채비가 캐스팅해 착수한 지점에서 본인까지 절반 정도의 거리를 왔을까. 시아크리 후 라인을 정리하고 텐션을 잡아 무늬 징어의 입질을 감지하고자 한다. 로드를 천천히 끌어주는 이때 갑오징어의 무게감처럼 느껴지는 어신, 그리곤 채비를 가볍게 당기는 녀석. 히트. 이것은 무늬 징어인가 갑오징어인가. 수심이 낮아서인지 아니면 표층에서 물어서인지 릴링하자마자 바로 떠오르는 녀석. 몸통 옆으로 커다란 지느러미를 나풀거리는 것이 이것은 무늬 징어이다. 고구마보단 약간 크고 무보다는 엄청 작은 사이즈. 그래도 이 녀석은 23년도 본인이 잡은 녀석 중에 제일 큰 녀석인 듯 싶은 무늬 징어이다. 얼른 사진으로 박제를 하고 주위에 있을지 모를 이 녀석의 동료를 잡아내기 위해 바로 낚시를 이어나간다. 카메라를 세우고 낚시를 이어나가 본다. 간조에서 들물로 돌아설 시간이 왔다. 해는 급격하게 떨어져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다. 첫수 후 이렇다 할 반응은 아직 없는 상태. 고등어색 쉘로우 타입 3.0호의 기로 교체한다.
문희 삼촌님께서 노말 타입 고등어색 3.0호액기로 조과를 많이 보셨다고 하는데, 노말과 쉘로우의 침강 속도는 차이가 있지만 고등어색에 반응을 한다고 하니 한번 믿고 사용해 보는 것이다. 장소를 이동하며 무늬 징어를 노려본다. 아직 반응을 하지 않는 무늬 징어들. 활동 시간이 안 된 것인가? 바지와 연결한 철다리 위에서 상주 배양장 쪽을 바라보며 낚시를 한다. 수중으로 감자만한 무늬 징어가 한 마리 어렴풋이 보이긴 하는데, 액션 후 더 확실한 입질 파악을 하기 위해 로드를 살짝 끌어본다. 내가 로드를 끄니 무늬도 로드를 끈다. 촉수질만 하고 달아나는 녀석. 그 후론 여러 번 공략을 해봤지만 더 이상 무늬 징어는 내 채비에 관심을 주지 않는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진다. 여기서 낚시했다가는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만신창이가 될 듯하다. 비를 급히 피할 수 있는 차량 가까운 곳에서 낚시를 하는 것이 현명할 듯하다. 처음 낚시하던 곳으로 다시 이동. 물때는 만조가 코앞인다. 자반난인과 열심히 낚시를 하지만 둘 다 별다른 소식이 없는 실정이다. 거기다가 비는 올 듯 말 듯이 약간 뿌리다가 그쳤다가를 반복하고 있다. 낚시도 안 되는 데다가 날씨마저 이러니 이거 낚시를 여기서 그만해야 되나 하는 기로에 서 있다라고나 할까. 결국 현 시점인 밤열 1시 15분경 마지막 캐스팅을 끝으로 두 사람은 낚시를 종료하고 철수를 한다. 2023년 10월 22일 19시. 오늘 자반나 피싱TV의 자반나님과 느낌 좋은 날 TV의 느낌 좋은 날님, 그리고 구독자님과 같이 경남 남해군 상주면에 위치한 두모 방파제 부근 갯바위에 무늬 징어 낚시를 출조하였다. 사냥이 된 것처럼 갯바위를 타고 포인트에 진입. 이 포인트 선점은 느낌 좋은 날님께서 하시었다. 방파제에서 약 20-30m 갯바위를 탔을까. 갯바위 진입한 지 얼마 안 되는 곳에 발판이 좋아 보이는 포인트를 발견하게 된다. 자반난인과 본인은 여기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시작해본다. 시작하자마자 두 번째 캐스팅만에 자반나님께서 한수하시었다. 본인이 가슴캠으로 자반나님의 랜딩 장면을 촬영하였으나 카메라가 꺼져 있었다. 촬영하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을 것이다. 히트되고 신나게 고기 올리고 나서 보면 카메라가 꺼져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 괜찮다요. 그렇게 촬영 못해 지나간 장면들만 따져도 영화 한 편은 좋기 넘는 시간들일 것이다. 자반나님께서 잡아내신 자리를 두 사람이 집중 공략해본다. 무늬 징어도 다른 고기들처럼 어마무시한 큰 사이즈 아니면 때로 몰려다니니 그 자리엔 또 고만한 무늬 징어가 있을 것이다. 액션 후 로드에 전달되는 이 가벼운 느낌. 라인 중간이 여에슬려 터져버렸다. 상당량의 원줄과 내가 사랑하던 3.0호 전갱이색 쉘로우 타이베기를 손실해버렸다. 그러나 이별도 잠시. 자반나님의 채비에 터진 라인이 걸려와 내 전갱이 애기를 구할 수가 있었다. 집 나갔던 애기도 돌아오고 이젠 무늬 징어만 잡아낸다면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계속해서 자반나님께서 히트한 지점을 공략 중이다. 조류는 현재 우에서 좌로 약간 천천히 흐르는 중이다. 액션 후 애기를 흐르는 조류에 맡겨 침강시키는 그때 히트. 로드를
사정없이 쭉 당기는 입질의 챔질. 씨알도 과히 나쁘지 않은 데다 조류를 타고 반항을 하는 녀석의 손맛은 일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아주 멀리서 물어준 놈. 씨알 좀 집어든 되겠다. 불빛에 정체가 드러난다. 촉수 2개가 딱 걸려 나온다. 이게 끊어질지 불안불안한. 그러나 촉수는 생각보다 조심하세요. 탄력이 참 좋아서 잘 끊어지질 않았다. 조심. 무늬오 징어 촉수 팬티 고무줄로 사용해도 좋을 듯한데 요즘은 감사합니다. 팬티가 밴드 형식이라 필요 없을 듯하다. 이틀 전 남해 상주 해수욕장 부근에서 잡은 녀석보다 좀 더 큰 녀석인 듯이. 아무튼 두 사람이 생각했던 그 자리엔 무늬가 또 있었다. 나이스! 히트! 자, 우리 깡쌤 한 마리. 히트 했습니다, 히트. 이야, 되게 휘어지는 거 봐라. 나이스. 딱 그 자리네. 아까 나왔던 자리. 사이즈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촉수 딱 걸렸네. 나이스! 아니다, 내 거만 하다. 축하합니다. 우후. 좋습니다. 정면 1시 방향에는 무늬오 징어가 산다. 그래서 또 그 자리를 노려본다. 지금 단조가 시작된 시간이라 기회는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판단. 지금부터 향후 1시간 동안 못 잡아내면 이 포인트에서 낚시 진행은 더는 불가할 듯하다. 본인의 시아크리와 동시에 잡아난 입노드로 진동이 들어왔다. 라인이 서로 엉킨 줄 알았는데 엉킨 것이 아니라 잡아난 입노드에는 무늬오 징어의 어신이 들어온 것이었다. 서로 같은 포인트를 공유하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히트, 액션 후 가라앉는 채비를 덮친 무늬오 징어. 갑자기 헐거워진 로드. 제대로 걸지 못했다. 줄줄이 올라올 것 같았던 무늬오 징어가 입질이 뚝 끊기면서 소강 상태를 보인다. 그 후 40여 분 동안 탐색을 해보았으나 물이 빠지면서 무늬오 징어도 물 따라 다 빠져나가 버렸는지 전혀 소식이 없었다. 입질 들어왔을 때 그 짧은 시간이 피딩 타임이었을까. 아무튼 더 이상 이곳에서는 성과가 없을 듯 싶어 포인트를 이동해 보기로 한다. 이동한 곳은 경남 남해군 상주면에 위치한 상주 해수욕장 부근 포인트. 상주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늘 가던 포인트는 오른편이고 이곳은 왼편에 위치한 포인트가 되겠다. 늘 가던 포인트는 현재 본인이 서 있는 정면 바다 건너편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아무튼 첫 번째 캐스팅을 해본다. 현재 물이 빠질 대로 빠져 있고 몇 시간만 있으면 간조가 무늬오 징어를 잡을 확률이 희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허나 사람들 중에 시간 개념이 없어 시간을 못 지키는 사람이 있듯이 무늬오 징어도 물때 개념이 없어 물이 다 빠져나갔는데도 천지도 모르고 남아있을 놈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낚시를 해보는 것이다. 그 놈들을 노리고 낚시를 하는데 그런 놈들이 없는지 잡히지 않네. 무늬오 징어들과의 거리를 좀 더 좁혀보기 위해 석축 아래로 내려가 낚시를 해보기로 한다. 무늬오 징어와 나 사이에 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서로 허물없이 막역한 사이를 원한다. 내가 무늬오 징어를 언제든
쉽게 잡고 무늬 징어가 내게 언제든 쉽게 잡히는 그런 사이. 우리 사이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정면에 있는 저 배 옆에 무늬 징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배 가까이 캐스팅을 해본다. 채비는 배 옆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본인이 바라는 곳에 정확하게 떨어졌으나 라인이 배 쪽으로 날려 배에 얹혀져 버렸다. 낚시하는 데 있어서 탄도학까지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이 사태는 본인이 보병 출신이 아니라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된다. 아무튼 무늬 징어는 못 잡고 저 배를 잡았으니 저 배는 앞으로 내 배가 되는 것이다. 배가 질러 가볼까? 물 다 빠진 시간에 이곳저곳 탐색은 오지게 하고 있다. 이 무늬 징어 자식들이 물때 딱딱 맞춰서 다 빠져나간 모양이다. 밤 기운이 싸늘하다. 많이 추워진 밤 공기. 이쯤 추워지면 연안의 볼락들이 보여야 되는데 눈이 나빠서 그런지 내 눈에는 잘 보이질 않는다. 아무튼 이젠 슬슬 무늬 징어 낚시는 정리하고 볼락 낚시로 갈아타야 될 시즌이 가까워진 것이다. 느낌 좋은 날님께서 간식을 준비해 오셨다. 날씨도 춥고 거기다 약간 출출했었는데 이렇게 고마울 때가 바나나 우유와 팥밥. 낚시를 잠시 끊고 간식 타이. 느낌 좋은 날림 덕분에 낚시로 지쳤던 몸과 마음이 따뜻하고 든든해진다. 이후 조과는 이곳에서 구독자님 한 마리 추가로 낚시를 종료. 이게 아싸리 뚜껑가 내가 볼 때는 우리 잡았던 그날이 그냥 사이즈는 양호하고. 2023년 10월 25일 경남 남해군에 위치한 어느 갯바위. 오늘도 어김없이 잡았나피 심티비님과 무늬 징어 출조를 하였다. 현재 시간 저녁 6시가 조금 못된 시간. 오늘 만조는 삼천포 기준 18시 45분. 만조 1시간 채 못 남은 상황인 것이다. 해가 서서히 저무는 이때 잡았나님께 들어온 오늘의 첫 어신. 왔어요. 히트. 크다. 아, 내가 지금 갈 수가 없다. 촬영을 하기 위해 잡았나님께 가려고 하였으나 거리도 있고 금방 캐스팅한 관계로 버벅거리고 있다. 그래도 가서 촬영을 하였는데 꺼진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어서 촬영치 못했다. 이것은 무슨 느낌이지? 히트인가? 뭔가는 채비에 달렸는데 무늬 징어처럼 꾹꾹 당기지 않는다. 허연 것이 쭈꾸미인 줄 알았는데 초반부터 엉뚱한 걸 낚아 올렸다. 이 망할 보고자시. 씨알 좋다. 너는 보고 등들이를 걸었네. 예. 해가 지면 놈들의 활성도가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하며 열심히 시아크릴을 넣으며 무늬 징어를 꼬시고 있다. 무늬 징어 공격은 통상적으로 액션을 넣은 후 3초 내외로 애기를 때리는데 그냥 묵직한 느낌의 챔질을 해본다. 히트. 꾹꾹거리기 시작하는 로드. 아버지가 선바꿨는데. 액션 후 장시간 로드를 천천히 그으면서 입질 박중 갑오징어처럼 묵직한 어신의 챔질을 한 것이다.
오늘의 첫 조과, 귀여운 사이즈의 무늬 오징어. 선생님도 저에 이어서 두 번째 무늬가 나왔습니다. 이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이즈는 감자 사이즈. 이야, 오늘 저에 이어서 우리 강 선생님 바로 촬영 중 조명 각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약간 손 본다. 보통 낚시 중 이런 벌짓거리를 할 때 입질이 들어오는데 내심 그러한 유행을 바랬건만 입질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만조인가? 네, 이제 만도 10분 남았지. 10분. 물고 물고 있었네. 히트. 이것은 애기가 침강할 때 물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시아크리로 인한 애기의 돌발 행동에 반사적으로 무늬 오징어가 덮친 것인가? 아무튼 이 녀석 첫 녀석보다 묵직하다. 35초 세고 샤크리 둘라고 함께나. 현재 이 포인트에는 무늬 오징어가 멀리 그리고 약간 깊이 있는 모양이다. 이 녀석 올가을 잡은 무늬 오징어 중 최대 씨알이 아닐까.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무게감이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커졌어요. 물을 싸라. 현재 2마리째. 그것도 낚시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이렇게는 되고이다. 거기다가 씨알까지 좋아지고 무늬오 징어 낚시 언 3년째. 여러 무늬오 징어 낚시 출조 중 이런 출조는 오늘 처음이라고나 할까. 잡을 때마다 커져가는 무늬오 징어. 그래, 이 상황 그대로 계속 쭉 이어져라. 오늘 무늬오 징어의 입질 패턴은 채비를 과감히 물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갑오징어처럼 애기를 살포시 않는 패턴이라고나 할까. 시아크리 후에 로드를 약 20초 동안 천천히 끄으며 라인의 텐션을 유지하다 보면 달라진 무게감으로 챔질해 무늬오 징어를 잡아내고 있는 것이다. 캐스팅 후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아크리 후 20초. 그 20초에 현재 승부가 나고 있다. 무겁다. 또 놈이 덤볐다. 왔다. 와, 이건 세다. 좋습니다. 여지껏 느껴보지 못한 무게감. 이 녀석은 더 큰 녀석이다. 캐스팅한 쪽으로 조류가 흘러나가는 데다가 씨알 좋은 무늬오 징어라서 손맛이 굉장하다. 집어등 불빛 너머 수면 위로 드디어 놈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올라오자마자 갯바위에서 먹물로 분수쇼를 해대는 녀석. 내 와이로는 내 이런 사람 아닌데. 무늬오 징어를 많이 잡으신 분들에게는 이 사이즈가 작을지 모르겠으나 내게는 너무나 큰 녀석이다. 이러네. 마리수의 좋은 씨알에 미쳤네 미쳤어. 작년 무늬오 징어 못 잡아 고생한 서름이 오늘로써 다 보상받고 씻겨나간다. 쉘로우 고등어. 예. 이 다음 녀석은 또 어떤 녀석이 올라와 줄까? 깔짝하더만은 묵직한 게. 우리 내안 궁금하네. 또다시 부푼 희망을 담아 캐스팅. 이번엔 어떤 녀석이 올라와 주려나.
혹시 키로급이 캐스팅하고 40초. 예. 오늘 밤 나 사고 칠래. 현재 만조를 넘어서서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물이 빠져나감과 동시에 무늬호 징어의 입질이 귀신같이 뚝 끊기고야 말았다. 아무리 멀리 캐스팅을 하고 영혼을 담아 시아크리를 때려보아도 전혀 입질이 없다. 발 앞에 보이지 않던 바닥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바닥이 지금의 현실이 될 것인가? 왔어요. 근데 많이 안 차더라고요. 자반나님께 들어온 어신. 문이 맞을기구만. 문이 맞다니까. 문의인지 다른 놈인지 분간이 안 가는 상황.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여 예의주시하고 있다. 달리 있긴 달리 있습니까? 무늬호 징어가 너무 커서 제압이 안 되고 있는 것인가? 보자. 도저히 궁금해 못 참겠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해보자. 전화 통화 중 씨알 좋은 문어를 잡아 올리시다가 발 앞 갯바위에 붙어버린 상황. 제대로 붙였는 것 같다. 돌틈으로 타고 들어가 버린 문어. 그냥 꾹꾹 차질 않더라고요. 예. 어쩔 수 없다, 이거. 비싼 얘기 아닙니까? 약간. 현재 자반난인과 본인이 사용하는 애기는 쉘로우 타입. 쉘로우 타입에 문어가 잡힌다는 것은 그만큼 물이 빠져나가 쉘로우 타입에기도 바닥층에서 놀아 문어가 공격한다는 상황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캐스팅 후 40초를 세던 카운터를 대폭 깎아서 20초만 세고 시아크리에 들어간다. 히트. 그러나 이것은 무늬호 징어는 아니다. 히트. 본인이 무늬호 징어를 많이 잡아봐서 아는데 이것은 무늬호 징어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다. 문어다, 문어. 아, 참, 문어 이렇게 바위에 붙어가 안 나오네. 킵이 가능한 문어이다. 이 포인트 이제 갑오징어만 잡아내면 두 종류 포인트로서는 손색이 없는 포인트이구나. 넌 어떻게 해먹을까? 문어 이거 같이 담아도 되나? 물 빠진 이 시점에 내심 무늬호 징어가 안 되면 갑오징어라도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계속 탐색을 해본다. 그러나 더 이상 발이 달린 놈들은 반응을 하지 않았다. 더 잡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는 상황. 이 포인트는 들물 포인트라고 판단하고 다음에 들물 시간대 잘 맞춰 한 번 더 출조하기로 하며 시간이 남아 다른 포인트로 이동해 보기로 한다. 현재 시간 21시. 남은 시간을 때울 겸 이동한 포인트는 경남 남해군 상주면에 위치한 병련항. 올봄에 이곳에서 산란 무늬호 징어를 한번 잡아보려고 알게 모르게 출조를 많이 한 포인트. 이틀 전 이곳에서 자반나님이 무늬호 징어 한수하시었다. 자, 2시간 넘게 이걸 만들었는데 한 마리 같은. 오, 괜찮? 감자 사이즈 되는 괜찮은데. 감자인데? 오, 감자 한 마리 났습니다. 아니, 감자 큰 감자 되겠다. 오늘 태어나서 무늬호 징어를 씨알 좋은 놈으로다가 많이 잡아본 날이지만
그래도 더 잡고 싶다. 사람 욕심이란 바닥이 없는 것이더누. 내 손은 아직도 배가 많이 고프다. 딱 한 마리만 더 잡고 낚싯대를 놓고 싶은데 여기서 오늘 끝인가. 1시간 넘게 흔들어 제꼈지만 입질이 없다. 그러던 중 채비를 툭 치는 입질을 받았다. 그것이 무늬였는지 고기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입질을 받은 것에 희망이 샘솟는다. 바로 정면에서 들어온 입질이다. 무늬였으면 좋으련만. 내 채비를 친 것이 고기였을지라도 그 녀석을 잡아먹기 위해 무늬가 있어준다면 내 채비에도 공격할 확률은 있는 것이다.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첫 번째 조건은 무늬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무늬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입질을 받은 후 두 번째 캐스팅. 과연 이번에는 물어줄 것인가? 애기야, 네 정체를 확실히 무늬오 징어에게 보여주면서 바닥에 가라앉아라. 액션이 시작되고 수중에서 이리저리 튀어오르는 애기를 본 무늬오 징어는 아마 눈을 떼지 못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이다. 액션 후 3초에서 5초. 보통 과감하게 공격을 하는 무늬들은 이 시간 내에 애기를 공격하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 무늬오 징어. 그렇다면 한 번 더 샤크리를 넣어볼까? 1초, 2초, 3초. 왔다. 히트. 샤크리 후 3초 반 만에 애기를 공격하는 무늬오 징어. 액션 후 약 20초 정도는 애기를 침강시키되 초반 5초까지는 특히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다. 아무튼 오늘 나 완전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는데 내가 오늘 뭘 잘못 잡수셨나? 왜 이러는 것이야? 비록 오늘 잡은 녀석 중에서 제일 작은 녀석이지만 그래도 무지하게 기쁘다. 오늘 네 번째 무늬오 징어. 네 번째로 끝내선 안 된다. 숫자사는 불길한 숫자이기 때문에 한 마리 더 잡아내야 되는 것이다. 고층 건물 엘리베이터에도 4층은 숫자사로 표기하지 않고 F로 표기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이 네 마리를 넘어서야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은 직장인인지라 이 기분에 취해 낚시 계속하다가는 내일 출근에 비몽사몽으로 죽을 수도 있는 것. 숫자 4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놈을 네 마리가 아닌 F마리로 명칭을 정정하며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치기로 한다. 2023년 10월 26일 전날 무늬오 징어 손맛을 진하게 본 포인트를 또 찾고야 말아버렸다. 한번 출조하고 끝내버리기엔 너무나 아쉬운 포인트여서 말이다. 그러나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분다. 거기다가 출조가 늦어지는 바람에 물때를 약간 놓친 시간대이다. 날씨며 시간대이며 상황이 받쳐주질 않으니 현재 1시간째 입질을 못 받고 있는 실적. 아무래도 오늘은 무늬를 잡아내기는 어려운 듯하다. 입질만이라도 받았음 좋겠는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했기로서니 진짜 입질만 하고 도망가기냐. 일단 어디쯤에서 입질이 들어왔다는 것은 파악이 됐으니 계속해서 그곳으로 공략 중이다. 무늬오 징어 낚시. 이거 솔직히 부자 낚시이다. 무늬가 잘 탄다고 소문난 애기들은 왜 그렇게 비싼지. 본인은 그러한 애기를 터뜨리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플 것 같다.
현재 사용하는 애기는 3,500원에서 4,000원대. 이 애기도 하루 출조 2~3개 터트려 먹으면 의기소침해지는데 히트. 애기 2개 손실하고 잡아내는 무늬오징어. 7,000원과 맛바꾼 무늬오징어를 잡아내고 있는 것이다. 무게감과 저항하는 힘이 과히 나쁘지 않은 것이 그럭저럭 쓸만한 씨알인 듯하다. 당연히 나쁘지 않고 쓸만한 씨알이여야지. 이놈 잡아내는데 내가 7,000원이나 투자를 했으므로 그저 그런 씨알이 올라와서는 될 일이 아닌 것이다. 드디어 무트로 올라오는 녀석. 아마도 오늘 기상과 물때 조건으로 봐서는 이놈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무늬오징어 놈인 듯 싶다. 이놈 참 잘생겼다. 먹물 다 쐈으면 이제 그만 카메라 앞에 나랑 한번 서보자. 내 피 같은 돈을 들여 잡아낸 녀석과 기념 촬영을 한 번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무늬오징어액이 전 품목 가격이 하루빨리 반값 이상 다운되길 바라면서 기념 촬영을 한다. 아무튼 이놈을 어떻게 해먹을까? 라면에 넣기에는 너무 아까운 녀석이다. 살짝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어야겠다.